안녕하세요. 트레이더 FX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저희 주식자산은 13억 4,768만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생명은 수익률 89.3%, 롯데케미컬은 27.9%, 기업은행은 25.5%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주식자산은 지난 한 주 동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차례대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대자동차는 1387주를 전량 매도했습니다. 10월 20일 화요일 16만 1000원에 전량 매도했고 실현 수익은 정확히 1억 1280만 6792원입니다. 실현 수익률은 102.6%로 확정되었습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급작스럽게 매도할 줄은 몰랐습니다. 지난 3월에 현대차를 매수할 때만 해도 앞으로 몇 년은 들고 갈 줄 알았는데 화요일에 한 뉴스를 보게 되면서 바로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기아차 3조원 충당금 돌출, 빅베스, 펀더멘털 훼손, 충당금 규모 매년 확대, 밸류에이션 하락, 엔진 리콜 관련 충당금 3조 4천억원 규모, 현대차의 세타2 GDI 엔진 품질에 따른 손실 충당금은 총 2조 1,300억원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은 약 1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예상되었는데요. 이번 충당금 반영으로 바로 적자 전환이 되고 그뿐만 아니라 적자 규모도 약 1조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2분기에 중간 배당까지 포기했었는데요. 3분기 적자가 이렇게 크면 연말 배당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사실 충당금은 바로 발생되는 손실이 아니라 앞으로 발생하게 될 지출에 대비해서 미리 손실을 반영시키는 것이라 실제 나가는 비용에 따라 미리 쌓은 손실 충당금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정의선 부회장이 회장으로 취임을 했죠. 보통 경영자가 바뀌게 되면 모든 부실을 한 번에 털어내고 새로 출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걸 빅 배스, 우리말로 의역하면 대청소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빅베스를 하게 되면 모든 부실을 한 번에 털어내서 당장 실적은 안 좋지만 향후 손실은 미리 쌓은 충당금에서 사용하면 되니까 향후 발생되는 이익은 모두 이익으로 인식이 되어서 실적이 좋아지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대차의 가치에는 큰 훼손은 없지만 숫자로 나오는 당장의 실적에는 안 좋은 영향이 있습니다. 현대차는 여전히 우량한 기업이고 장기 투자 가치가 충분한 기업이지만 갑작스러운 대규모 손실 충당금과 마침 석유화학 기업에 투자를 더 늘리고 싶었던 마음에 겸사겸사해서 매도 후에 바로 대한유화와 롯데케미컬을 추가 매수했습니다. 혹시 현대차를 지금 보유 중이시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주식에 더 큰 매력을 느껴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를 매도한 같은 날 대한유화 500주하고 롯데케미컬 300주를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매수에 사용된 금액은 대한유화 약 9,320만원, 롯데케미컬은 7,015만원을 사용했습니다. 현대차 매도 금액은 총 2억 2,274만원 정도였는데요. 대한유화와 롯데케미컬 매수 후에 남은 금액으로는 삼성생명보험대출금 1,950만원을 전액 상환했고 나머지로는 미국 주식 매수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보험담보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서 신청 가능 금액이 최대한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제 주식담보대출과 보험담보대출은 모두 상환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대출금 잔액은 완전히 0원입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은 엑슨모빌을 매수했습니다. 총 992주를 매수했고 평균 매입가는 33.16달러입니다. 제가 매수한 다음에 주가가 좀 오르면서 벌써 약 5%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은 금액으로는 코카콜라 2주를 매수했습니다. 엑슨모빌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슨모빌은 미국의 대표적인 석유 기업이죠. 한때는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 1위를 2006년도부터 2015년까지 무려 10년 동안 유지했던 기업입니다. 엑슨모빌은 석유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모든 영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이는 원유 탐사, 시추, 생산, 정제,
그리고 석유화학 제품 생산까지 원유에 관련된 모든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사업 영역이 원유를 생산하는 사우디아람코, 원유를 정제하는 S-오일,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롯데케미컬을 합친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신재생 에너지가 기존의 화석연료, 특히 원유를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에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저희 의견에 상당히 부합하는 기업이 바로 엑슨모빌입니다. 기사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세계 시가총액 1위 엑슨모빌, 업계 1위마저 뺏겨 무슨 일? 쉐브론과 로얄 더치쉘, BP 등은 최근 친환경 대체 에너지 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다. 에너지 트렌드 변화를 대비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기 위해서다. 쉐브론은 태양열, 태양광, 원자력 등에 투자하고 있다. 로얄 더치쉘은 풍력, 태양광, 수소 등 비중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기존 매출의 90%를 차지하는 석유, 천연가스 사업 비중을 60%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엑슨모빌은 앞서는 업계 트렌드를 읽지 못하고 헛발질을 한 전례가 있다. 2010년대 미국 에너지 업계에서 셰일 에너지 붐이 본격화된 당시 엑슨모빌은 전통 시추법을 통한 석유 생산을 고집했다. 당시에도 각 기업이 석유 대체 에너지 투자를 물색했지만 엑슨모빌은 기존 사업 확장에 열을 올렸다. 엑슨모빌은 제가 가진 생각처럼 신재생 에너지가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것에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석유 회사와는 달리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를 하지 않고 기존의 석유 생산을 증대하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독이 아니라 나중에 큰 이익으로 돌아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엑슨모빌의 현재 주가는 약 34.86달러 수준으로 최고가 대비 약 3분의 1 토막이 나 있습니다. 당연히 저유가와 각종 제품의 마진이 안 좋아지면서 실적이 악화되었고 최근 2분기 연속 적자가 발생했습니다만 다행히 적자 규모는 아주 크지는 않았습니다. 배당은 분기별로 0.871달러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연간으로 환산하면 주당 약 3.484달러 정도입니다. 주가가 워낙에 낮아져서 배당률은 지금 거의 1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계속 나쁘게 되면 결국에는 엑슨모빌도 배당을 줄이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배당을 지급하려는 태도에서 큰 점수를 주고 싶고 저는 아시는 것처럼 저는 유가와 제품 마진이 결국 오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가장 크게 살릴 수 있는 기업이 엑슨모빌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이렇게 처음으로 미국 주식을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34.86달러는 약 2003년도 약 17년 전의 가격과 비슷합니다. 주식 투자의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바로 타이밍입니다. 저는 엑슨모빌의 가격이 현재 매수하기에 아주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국내 주식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포스코와 하나금융지주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포스코는 지난 분기에 사상 최초 분기 적자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분기에는 약 2,619억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자회사를 포함한 연결기준 실적으로는 시장 예상치보다 40%가 넘는 6,667억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자동차 판매 증가 등의 이유로 철강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4분기에는 더 큰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도 매우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3분기에 7,601억 원의 순이익을 오늘 공시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6,400억 원이었는데 이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낮은 금리에도 수익성이 이렇게 좋은 것은 전반적으로 대출이 계속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면 주가는 여전히 낮은 상태라서 오히려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후에 그 돈으로 은행주를 사는 게 더 큰 이익이 될 정도입니다. 연말 배당 규모도 최소한 작년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식 자산은 국내 주식 13억 4,768만원, 미국 주식 3,878만원으로 총 13억 8,646만원입니다. 지난주에 비해 5,560만원이 증가했으며 이번에 보험담보대출 1,950만원을 상환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주식자산 증가 규모는 줄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제마진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날짜까지 업데이트를 했고요. 정제마진은 4분기에 들어가면서 약간 올라가긴 했는데 여전히 매우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가도 마찬가지로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저희 해외 선물 매매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천연가스를 매매 중에 있습니다. 현재 매도 포지션 4개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평가 손해는 약 4,160달러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제가 계속 이 천연가스 매도 포지션에 물려 있어 가지고 매매를 거의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발생한 이익은 약 82만원 정도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